네,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3,200포인트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지수는 얼추 고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를 보시면서 오히려 이게 좀 상실감이 좀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여러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시작부터 이렇게 본론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시장이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우리 시장이 1월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연초에 3,200포인트, 3,266포인트를 치고 한 석 달 조정 받았죠. 국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 주식은 사실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가치 보고 그냥 성장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뭐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이 시간 위클리 방송이잖아요. 위클리 방송에서 계속 장기 투자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도 성향상 장기 투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좀 액티브한 뭐랄까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되게 단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종목별로 뭐 보통 매매하면 한 매매 사이클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됩니다. 짧게 생각보다 빨리 성과가 나오거나 혹은 예상과 다르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좀 더 일찍 뭐 한 1, 2주 내외에도 거래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매하면 보통 그 정도 사이클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단기 매매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단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는 일반 투자자가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을 그렇게 중단기적으로 좀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석 달 동안 시장이 하락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두어 달 상승했죠. 뭐 여기까지 상승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위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박스죠. 전형적인 박스. 자, 이 과정에서 뭐 우리가 사실 증권방송 보고 있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뭐 3,300포인트 돌파 뭐 이런 거, 뭐 3,150포인트 붕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의 국면을 파악을 할 때 지금이 박스라면 조금 넘어가고 조금 깨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박스가 끝나고 시장이 방향을 어디서 잡느냐, 이건데 저는 방향을 쉽게 못 잡는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상승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냥 조정 박스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 박스가 지금 약간 우상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살짝 고개 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상승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걸 상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박스입니다. 고개를 좀 들고 있을 뿐이지 박스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고개가 약간 숙여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고개가 숙여진다. 이것도 박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뭐 초보 투자자들 기술 분석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앞서 그려드렸던 약간 우상향이든 지금 약간 우하향이든 이건 추세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의 완만한 변동 가지고는 이 추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판단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술적으로 우리가 추세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추세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추세라는 것은 기간을 내포하는 의미이죠. 그죠?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일시적인 건 추세가 될 수 없어요. 추세는 일정한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상승 추세를 우리가 타려고 하는 거고 상승 추세를 기다리잖아요. 상승 추세는 꾸준한 상승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얻어맞으면 안 되는 하락 추세는 뭡니까? 꾸준한 하락의 지속이에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아니잖아요. 그죠? 좀 올라가고 좀 내려가고, 좀 올라오면 좀 내려가고, 좀 내려가면 좀 올라가고. 그럼 상승하는 동력은 내려와야 생기는 거고,
하락하는 동력은 올라가야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추세이고 행보이고 박스이고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미국 시장은 상승 중이죠. 미국 시장은 상승 중인데 근데 미국 시장도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작년부터 보면 나스닥 각도 원래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시 이게 또 조금 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도 박스 되거든요. 제가 본 오랜 기술 분석 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옆으로 누워요. 그리고 약간 밑으로 가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원형 천정이거든요. 이게 원형 천정은 상당한 시간 동안 힘든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게 이제 추세가 바뀌려면은 여기가 이제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추세가 방향이 나와야죠. 그러면 새로운 상승 추세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본 게임 시작이에요. 이거 다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기간이 이거 별게 아닌 거예요. 이게 몇 년 걸리거든요. 저는 지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막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시장이 4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간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약발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냥 뭐 잭슨홀 미팅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테이퍼링이 지연된다고 해서도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유동성만 가지고 움직이던 시장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도 그거 연동합니다. 뭐 오늘 지금 뭐 지수 뭐 이평선 모여 있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 안 할게요. 이건 그냥 제 인사이트인데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냐면 수많은 분석가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경기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그냥 경기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아직까지 델타 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요즘 중국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중국 경제 데이터 나오는 걸 계속 보면서 저게 중국만의 현상일까? 중국은 사실 최근에 다시 중국도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일찍 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자관 공식적으로 중국은 좀 일찍 어떻게 보면은 뭐 포스트 코로나의 양상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 소비 경기가 안 살아납니다. 소비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중국이 안 살아납니다. 보복 소비는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전망하고 분석을 할 때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업 분석, 업종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경기가 상방 사이클로 완연하게 진행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뭐 코로나 위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뭐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보면은 뭐 거의 그냥 코로나 위드가 돼 있잖아요. 뭐 고용시장이 지난 데이터 보면 좀 위축된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게 완전하게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겠죠. 종식된다 하더라도 저는 좀 거슬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시적인 코로나 위드로 인한 보복 소비 같은 건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가 과연 쉽게 내려갈까? 뭐 예를 들어서 5%대 물가가 유지되진 않겠지만 애초에 물가 상승 목표치가 2%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물가 과연 2%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소비 심리 안 살아나요. 중국 경제 상황을 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뭔가 크게 경제가 상황이 바뀌는 게 딱히 없을 수 있어요. 뭐 부양을 하니까. 근데 유동성 부양은 지금 테이퍼링으로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 재정 지출 남는 건데 재정만 가지고 그렇게 큰 소비 부양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미국 이제 현금 안 꽂아주거든요. 뭐 자플랜, 패밀리 플랜 이런 건 돈을 꽂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에서 미국은 렌탈비가 대단히 주택 렌탈비가 엄청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되는 게 아니야? 전 약간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인사이트를 던져드리는 게 마냥 경기가 좋다는 생각을 지금 조금 버리고 시장을 한 발 물러나서 팔짱을 딱 끼고 보면 유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고 경기는 물음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큰 시황으로 봤을 때 경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무조건 좋다라는 전제를 다 깔고 가고 있어요. 뭐 스트레시스트, 뭐 이코노미스트들 다 마찬가지. 경기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지나면 무조건 좋다고 다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물음표를 좀 가져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중국이 좀 일찍 팬데믹 상황, 경제 상황에서 좀 빠져나온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경기 별로 안 좋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 지금은 경기가 좋을 것에 대한 선반영까지 충분히 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식시장이 버티는 게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여전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실적 전망치가 낮춰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경기를 먼저 반영하는 게 사실 반도체도 경기 민감 사이클 업종 아닙니까? 반도체 지금 사이클, 다운 사이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지금 하락 사이클 계속되고 있어서 반도체 가격 지금 반등 안 나옵니다.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박스가 길어질 수 있다. 혹은 박스가 길어지다가 결국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박스가 길어지다가 한번 얻어맞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3,150포인트가 밸류가 맞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주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그 PER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PER 산정 방식이 나오니까 이게 뭐 PER이라는 게 우리 보통 저희 멀티플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이제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이게 전망이거든요.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이거 높게 줘요. 그럼 실적이 안 좋아도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다 좋았는데 주가 떨어진 거 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주가예요. 삼성전자, 현대차는 어떤 현상이냐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PER이 유지가 되는 거면 그 PER이라는 건 이게 성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장비가 유지가 되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 당연히 올라가야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PER이 낮아진 거예요. 이게 전망치인데 낮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도 이건 사실 불경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성장비가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하고 시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어차피 종목 투자자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종목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시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마 요때부터 제가 이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림짐작해서. 왜냐면 여기서 제가 매도 이야기했고 이거 다 왔다 이제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단기 매수 제가 말씀드렸다가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 여기 어딘가 제가 이익 실현 매도 한번 하자 다시 했을 거예요. 못 넘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한 5월 달 정도부터 이건 제가 보니까 박스인 것 같아요. 이거 중장기 박스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고 종목으로 갑시다. 제가 사실 5월 달부터 현금화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실전에서는. 왜? 박스장은 현금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목으로 보면 되고 장이 되게 위험해 보이면 현금화하는 건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박스장일 때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에 기대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시장에 기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3,200이니까 내 주식이 마이너스 20%라도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게 시장이 기대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또 하나 뭐예요? 시장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시장 지수가 가봤자 3,350일 테니까 못 갈 거야. 매도. 잘 가는 주식 매도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때를 자꾸 보여드리는데 여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구간 여기 2010 제가 박스인 것 같다 했던 5월 달부터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렸죠. 제가 사실은 5월 달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도 제가 이 그림 그래서 난 여긴 것 같다 이랬죠. 기억들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당시에 2300대 있을 때 저는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다. 여기처럼. 예, 그냥 바로 그냥 한번 위로 더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딱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제가 지금 박스 들어가는 것 같다, 박스권 가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이때 위치를 자꾸 보여드리잖아요. 이때 이 박스피. 뭐 6년 박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6년 박스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여기서 7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갔던 구간이에요. 예? 뭐 포스코 70만 원 여기긴 했지만 이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뭐 50만 원, 포스코 현대중공업 50만 원에서 예? 포스코 70에서 15만 원 갔던 구간이 여기예요. 여기라고요. 근데 여기 시장 지수는 뭐 자나깨나 2000이었습니다. 여기 2000이거든요. 여기 2000포인트거든요. 좀 내려가면 1900, 좀 올라가면 2100. 이거를 6년 동안 했다고요. 지수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포스코는 7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예? 여기서. 근데 포스코는 여기서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6년 동안. 근데 여기는 뭐 제가 그냥 그림 안 보여드리고 말로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2012년, 13년 요 구간 있죠. 여기서 뭐가 올라가냐?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뭘로 올라갔어요? 휴대폰. 그때 휴대폰 이제 갤럭시 2인가가 완전 메가 히트했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그 스마트폰 하드웨어 효과로 삼성전자 플러스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애들 뭐 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더블 이상 다 났어요. 여기서 뭐 더블이 뭐야? 한 3배, 4배 올라간 주식 천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2013년도부터인가 14년도부터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 한 1년 동안 또 뭐가 있냐면은 네, 컴투스랑 그 당시에 NHN 지금은 네이버이지만 그 당시에 NHN 이런 게 올라갔는데 이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 이제 하드웨어가 보급되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컨텐츠. 그 하드웨어로 소비하는 컨텐츠가 이제 모바일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 완전 신세계가 열린 거죠. PC 가지고 막 하던 게임을 휴대폰에서 그냥 하고 자동으로 돌리고 하니까. 컴투스랑 NHN 이런 거 필두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1세대 이제 온라인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죠. 그리고 여기랑 조금 겹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16년도 한 이 정도까지 이제 화장품 있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유커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신장따위 뉴노멀 외치면서 이제 소비 부양하고 중국의 GDP가 이제 2만 불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외국인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중국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삼성 PNC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주식 몇 배 갔어요. 기본 5배 이상 갔어요. 예, 그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 또 약간 겹치는 게 요 15년도부터가 이제 뭐죠?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뭐 2010년도 역사를 얘기하는 건.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3조 원대 했죠. 그때까지 제약주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은 저도 뭐 올드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때까지 제약주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제약주 저거 신약 개발하는 거 저거 10년, 20년 걸리는 거 한 개 터지면 뭐 다행이고 저거 신약 개발되고도 1상, 2상, 3년, 3상 가는데 10년이고 그리고 시제품 생산하고 완제품 나오는 데까지 20년이야. 이런 식이었다.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 생각을 했던. 근데 이게 라이센스만을 가지고 수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의. 이거 상용 제품 생산이 아니라 그냥 R&D가 바로 팔릴 수 있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와 함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난리가 났었죠. 이게 이제 17년도 셀트리온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박스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는 상승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데이터 센터 메모리 등으로 요 구간까지 이제 간 건데, 그리고 사실 길게는 여기까지 다 박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해당 주식들. 예, 이때는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여기는 컴투스 등의 모바일 컨텐츠, 그리고 여기는 뭐 중국 소비주 화장품, 여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답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아요? 2020년은 빼야죠. 2020년은 뭔가 이게 특정이 안 돼요. 다 올라갔어요. 그때 2020년도 뭐 한 개 특정하자면은 언택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뭐 다 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뭔가가 아니라 뭐 하나 넣자면은 이제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이 이제 락다운 됐던 언택트가 하나의 시대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뭐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세요? 삼성전자 이때 모바일, 이때 온라인 콘텐츠, 이때 중국 화장품, 그리고 이때 제약바이오, 이런 거 여러분 꿈 같은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저런 거.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그것을 잡아야죠. 지금 그것을 잡아야죠. 지금 그쪽에서 거래를 해야죠. 제가 더군다나 지금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박스권에서 포스코가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럼 지금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합시다. 이게 뭐 어설프게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친환경이에요. 제가 넌지시 여러분들께 이거 10년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가는 산업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뭐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되게 차별화 장세로 가고 있는 거 알죠? 제가 5월 달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2차 전지 가지고 매매했어요. 2차 전지 가지고. 그럼 수익 많이 났겠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도 끝까지 다 먹지 못했지만 그런 종목들 가지고 20-30% 수익 냈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또 수소주 매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풍력 태양광 쪽 보여서 그쪽으로 또 비중을 만들고 있어요. 친환경이에요. 네, 이거 지수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지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테이퍼링 아무 상관없어요. 경기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주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가라는 이 토마토 TV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라는 위치가 뭐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난 솔직히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관심도 없는 주식, 뭐 올라갈 것도 아닌 주식 뭐하러 사라 그래? 좋은 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실전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왜 투자자들께, 시청자들께 경기주를 얘기해야 되지? 관심 없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경기주를 지금 할 때인가, 과연? 경기주를 사이클링 주식을 살 만큼 지금 그렇게 경기가 믿을만 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쪽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투자를 거기다 왜 합니까? 자신 있고 확실한 쪽에서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순환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수소주들 잘 가다가 좀 빠지죠. 약간 흔들려요. 그리고 2차 전지 가다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오늘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이 순환매 어디 가요? 태양광 풍력으로 가고 있어요. 에? 여기로 와야죠. 이게 순환매잖아요. 그럼 무슨 뭐 경기주 지금 낙폭과도 경기주를 뭐하러 삽니까? 에? 순환매 2차 전지 수소 가다가 태양광 풍력으로 지금 순환매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쪽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포트폴리오 50% 이상을 이쪽에서 거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수 별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테이퍼링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테이퍼링으로 유동성 축소해도 지금 저탄소 감축 계획은 올해 연말에 더 확대돼야 되고 11월에 큰 회의들도 있고 급해요. 바빠요. 예, 감축 목표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1.5도, 2도 지구 기온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서둘러서 이쪽에다 코스트를 막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다 필요 없어요. 쉬운 데 가세요 그냥. 지금 친환경이 가장 쉬운 섹터이고 수익 내기 가장 쉽고
물려도 돼요. 물려도 다시 또 올라와요. 이쪽에서 계속 하세요. 안 되는 거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좀 뭐랄까 좀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일수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에 기대지 말고 시장을 기준 놓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시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 자체는 그냥 무난한 박스 정도로 보시고요. 종목별 장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내 포트 그쪽 구성이 없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